암천기로 3부 혈세 그리고 도산검림 제65화 장안 검은 굴림자의 균열. 아, 장안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어두운 하늘은 가실지 모르고 그 어두움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욱 짙어지고 있었으며 장안의 하늘은 여전히 음울했고 그 위에 떠있는 먹구름은 이제 흩어질 조짐마저 없었다. 그냥 요지부동. 장안 사람들은 어두운 하늘을 보며 되도록 출입을 삼갔다. 그러나 그 어둠의 틈에서 균열은 분명히 시작되고 있었다. 장안의 남쪽 적호루 뒷마당, 조용한 담장 안에 남루한 행색의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불소림 3존 중 하나 바로 혜원이었다. 그는 형색이 초라했지만 그의 두 눈은 매우 맑고 영롱하여 예기가 가득했다. 진정한 정의가 살아있는 무인의 눈빛이 아니던가. 그 앞에 서 있는 사내는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명조 금이위 부제독 방철운, 홍무제의 비밀밀사. 그가 왜 불소림의 혜원을? 불소림 3존의 전승을 받기 위해, 그리고 조강의 참수를 위한 계획을 함께 세우기 위해 그는 직접 몸을 낮추고 있었다. 드디어 홍무제가 결정했단 말인가. 여기 유성문 도의부 제독이 살아 계시다. 이보다 큰 국사는 없소. 네, 우리 황군은 제독을 도와야겠군요. 황제 폐하도 곧 명하실 겁니다. 혜원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누그러지지 않은 검은 불꽃이 살아있었다. 그 옆에서 혜선과 혜림도 입을 열었다. 우린 그동안 기다려왔어. 세상은 온통 암천이고 이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어. 강호는 강호대로, 조정은 조정대로 각자의 선을 지켜야 할 것이요. 부제독 방철운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명조 황제 폐하께선 조광을 더는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소. 우린 조광의 흑감무사들을 견제하며 동시에 조광의 목을 청해올 것입니다. 이를 위해 즈포사신 세 인물, 정예의 첩보사인 노신, 위영, 사구가 이미 장안에 침투해 있습니다. 그들은 삼존들과 연계할 것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작은 봉서를 꺼내 혜원에게 내밀었다. 그 안에는 황제의 어전 밀지가 적혀 있었다. 유성문이 살아있음을 알게 된 홍무제 주원장은 조광이 황제를 사칭하여 태수부를 함락하고 무림 황제를 자칭한 죄를 중죄로 단죄하고 이를 참수하라는 명을 내린 것이다. 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서에 황제의 인장을 확인하고 품속에 넣었다. 조강은 자신의 무력이 강호를 다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는 잊었다. 강호는 결코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이때 그 순간 뒷담을 타고 한 인물이 훌쩍 뛰어내렸다. 에이, 이거 또 작당 모의하고 있는 거야? 이 곽부는 또 빼놓고? 아, 바로 곽부였다. 나도 그런 거 꾀 부리는 거 좋아한다고. 꾀를 부려서 술을 얻어먹을 수 있다면 그게 무슨 죄요? 등장부터 시끄러운 곽부. 그는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다가와 성문 옆에 툭 앉더니 닭다리 하나를 꺼내 질겅질겅 씹기 시작했다. 역시 사자철문의 문주곽부는 여전히 먹는 거라면
사족을 못 쓰는 인물이 아니던가. 광문주, 나도 하나 물어볼게. 저 조각놈 지금 어디 있는 거요? 글쎄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나도 불안하다고. 뭐 그의 입장에선 뭐라도 하긴 해야지 않겠습니까? 눈을 감고 차를 마시고 있는 혜원이 곧장 눈을 뜨고 눈길을 주었다. 그 자는 지금 무림맹 맹주부와 연합을 시도 중으로 알고 있소. 곽부는 혜원의 말에 에이, 하지만 서로를 믿지 않을 거요. 사람들은 곽부의 익살스러운 얼굴을 보았고 에이, 그렇게 뜨거운 눈길로 나를 보는 것은 왠지 부담스러워요. 좋아, 좋아, 그럼. 서로 믿지 않는 놈들을 내가 믿게 해줄게. 아니, 더 싸우게 해줄게. 껄껄껄껄. 장안 북문 밖 무림맹 맹주부 부속 연무장. 그날 밤 검은 안개처럼 장안의 한복판이 또 음산한 분위기로 스미고 있었다. 무림맹의 맹주부 측 무사들 그리고 조광휘하의 금이위 위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우리는 명주의 군무를 따르는 자들이다. 너희 강호의 무사들은 너무 경솔해. 허튼 소리? 무림은 무림의 길이 있다. 너희는 황제를 팔아 강호의 피를 빨며 짓밟고 있다. 서로 날 선 눈빛과 말들이 오가던 그 순간 거기 싸우지들 마요. 에이, 사람들 피곤하게. 어두운 그림자가 그들 곁으로 천천히 다가오는 인물이 있었다. 내가 보기엔 그대가 좀 많이 못생겨서 문제야. 아니, 정말 저렴하게 생겼다. 갑작스레 나타난 곽부의 등장. 그는 고깃꼬치를 입에 물고 허리춤에 술병을 찬 채 연무장 한가운데로 휘적휘적 걸어 들어갔다. 그래도 이 판에서 누가 누구보다 세다 이런 건 정해놔야지 않겠어? 사람들은 그가 청해성의 패자 사자철문의 문주라는 것을 알고는 인상을 찡그렸다.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너랑 먼저 싸워봐. 곽부는 느닷없이 조광 측 위사 한 명의 머리를 툭 쳤다. 그리고 곧이어 맹주부 측 무사의 발등을 툭 밟았다. 자, 시작. 뭐야, 이 새끼가? 이 무례한 자가? 그리고는 파괴적인 무림맹 맹주부 앞 연무장의 기묘한 서막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으니 전투 시작 합벽진 대 진무방진. 조광의 흑감무사 12인 황극합벽진으로 배치. 맹주부의 절정무사 18인 진무방진으로 반격. 그리고 중심에는 술병 하나 들고 입을 삐죽 내민 곽부가 익살스러운 얼굴을 하며 서 있었다. 안 와. 이거 진짜 싸우는 거야. 뭐야? 벌써 반 시즌은 지났겠다? 곽부는 하품한다. 에이, 이렇게 지루하다니. 그럼 난 간다. 곽부는 술병을 하늘로 던지며 외쳤다. 지금부터는 각자 도생이다. 이놈들아. 술병이 공중에서 깨지는 순간 모든 무사가 동시에 폭발하듯 내공을 일제히 발산했다. 화! 황금빛 내공과 검붉은 기류가 맹주부 앞 연무장에 뒤엉켰다. 진법은 빠르게 뒤틀리고 위사와 무사들이 서로의 무기를 휘두르며 소리 없는 사리를 퍼부었다. 한 위사의 검기가 곽부의 어깨를 스치듯 지나가자
아야야야야야? 미쳤냐? 이 자식아! 곽부는 그대로 뒤로 구르며 발로 상대를 걷어찼다. 그 순간 그는 대지에 손을 짚고 거대한 내공을 폭발시켰다. 곽부의 무공 천방지축 환도강. 하! 그의 손끝에서 폭발하듯 지면이 튀어올랐고 사자철문의 정수 강력한 철권에 의해 주변 위사 셋이 그대로 벽에 박혀버렸다. 그리고 맹주부 무사 하나는 그 충격파에 떠밀려 하늘로 퉁겨졌다가 땅에 구르며 즉시로 기절했다. 자, 다음은 누가 나와? 이것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나? 그동안 참았더니 이곳 무림맹에서 주인 행세하는 모습이 정말 꼴도 보기 싫군. 허허허. 난 오늘 좀 신났는데. 그 시각 조광은 자신이 장악한 태수부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어서 딱 봐도 취기가 올라와 정사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 보였으며 그 앞 무릎을 꿇은 채 옥자 앞에서 대기 중인 위사 하나가 외쳤다. 제동님, 지금 맹주부와 저희 위사들이 청의 광문주 이자 때문에 충돌했습니다. 위사의 말에 조금 귀찮은 듯이 그은 우수를 들어 귀를 파며 뭐? 곽부! 그놈이 미친 건가? 아니면 일부러 그런 건가? 조광은 검을 움켜쥐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조금 휘청였지만 역시 그도 강력한 무공을 가진 자였던가. 그는 내기를 일으켜 취기를 태워버렸고 유성문이 살아있다면 그자와 불소림 3조는 반드시 날 막으려 할 것이다. 조광의 두 눈에 붉은색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그는 우수에 들인 검을 앞으로 쭉 뻗어내며 그렇다면 먼저 제거해라. 조광은 그림자 속에 숨겨둔 자 하나를 불렀다. 그를 보내라. 그림자에서 그림자보다 어두운 자 하나가 고개를 숙였다. 바로 조광의 암살 집단 10마단 중 하나. 그는 명조 황궁조차 모르는 그림자 무사였다. 오직 조광에게만 충성을 맹세한 장강수로체에서 인연을 이어온 신비로운 인물이었다. 다음 목표는 누구입니까? 조광은 눈을 찌푸리며 말했다. 내 말을 듣고 있지 않았느냐? 유성문이다. 그리고 소림사의 비밀무기 불소림이다. 전부 없애. 어두움에서 대기하고 음성만 들렸던 인물은 그 어두움에서 소리조차 내지 않고 신비스럽게 사라진다. 장안의 밤은 그날도 피를 마구 마시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조광의 철옹성에도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균열을 더 넓히기 위해 성문과 불소림, 홍무제의 특급 밀사, 금이위 부제독들 또한 즈포사신들이 각각의 전장으로 흩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장안은 더 이상 폭군 조광의 도시가 아니었다. 그의 왕국은 지금부터 반드시 무너지기 시작한다. 장안 북문 외광 묵내단지 골목. 밤은 깊었고 어둠은 한치도 구분하기에 힘들게 녹록했다. 달조차 구름 뒤로 숨어있던 그 시각 묵내 단지 아래 수로를 타고 검은 자들 셋이 기어오르고 있었다. 10마단. 과거 조광이 홍무제의 군신이 되며 장강수로체에서 빼낸 최정의 암살죠. 소리도 없이 기척도 없이 스며드는 이 그림자들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갈라져 목표를 향해 전개되었다. 첫째, 불소림 3존의 본진 청명당.
둘째, 곽부가 대기 중인 맹주부 연무장. 셋째, 즈포사신의 은거초. 청명당 해원의 독자. 살수 폐영귀가 공중에서 내리꽂혔다. 오!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전광석화의 속도로 전개되는 습격. 검은 섬광이 그야말로 그림자처럼 날았고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오직 해원의 심장을 겨냥했다. 이건 내 방식이다. 그는 속삭이며 그림자처럼 발을 떼었다. 그러나 그 순간 탕! 무영의 파문이 허공에서 팽창했다. 해원의 검지와 중지가 허공을 찔렀을 뿐인데 폐영귀의 목덜미가 마치 철새에 걸린 듯 뒤로 꺾였다. 바닥의 모양 빠지게 처박혔다. 불소림은 모든 살수를 부동중에 기다려왔다. 그와 동시에 측면에서 해림과 해선이 동시에 형을 펼쳤다. 대화결. 봉인파. 해림은 선풍처럼 날아들며 적의 시야를 박살냈고 해선은 바닥을 내리찍으며 기류를 뒤틀었다. 그 기류는 다시 일어난 폐영귀의 양다리를 찢듯 비틀었고 그는 비명도 없이 고꾸라졌다. 그가 최후로 꺼낸 손에는 독침이 묻어 있었지만 해원의 손끝에서 나온 불기운에 그 독은 일순간 사라졌다. 아, 첫 번째 신마단 소멸. 맹주부 연무장 곽부 진격하다. 그 시각 곽부는 두 손에 술병을 하나씩 들고 오히려 적들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부하, 이것들 봐라. 용 쓴다. 용 써. 어라, 오지 않아? 그럼 내가 간다. 철권, 사자격돌, 요. 사자철문은 청해에서 전통적으로 호전적인 가문이었고 대대로 싸움을 즐기는 가문이었다. 지금 곽부는 과거 가문의 조상들과 같은 느낌을 즐기고 있는 것인가? 그의 얼굴은 조금도 긴장한 모습이 없었다. 오히려 수많은 금이위 위사들 앞에서 위축은커녕 여유가 철철 넘치고 있었다. 그가 첫 번째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순간 지면이 울리며 금이위 수련무사 셋이 그대로 튕겨나갔다. 그는 두 번째 술병을 입에 물더니 그대로 뱉어 던지며 외쳤다. 이건 진짜 술 아닌데. 술병은 허공에서 쪼개졌고 그 안에서 검은 화약이 폭발했다. 그 순간 그림자에서 나온 또 하나의 신마단, 흑멸수. 그는 발을 딛지 않고 공중을 스치며 곽부의 등 뒤로 파고들었다. 하지만 곽부는 그를 보지도 않은 채 왼팔을 뒤로 휘둘렀다. 오! 청해의 유명한 사자 철권이던가. 쾅! 한 팔로 뒤에서 날아오는 흑멸수를 그냥 날려버린 것이다. 그는 비틀거리며 지붕 위에 떨어졌다. 이게 무슨 내가 공부의 내력이. 곽부는 고개를 삐딱하게 돌리며 시익 웃었다. 요즘 이런 게 유행이라며. 곽부의 철권이 허공에서 일격을 그었다. 사자 연타. 순식간에 세 차례의 충격파가 전방을 삼켜 흑멸수는 뼈마디가 전부 비틀어지며 지붕 무너지며 아래로 처박혔다. 두 번째 신마단 박살. 동장 뒤편의 수로. 즈포사신 은거초. 마지막 신마단 무견장. 그는 소리도 없이 들어왔다.
하지만 즈포사신 노씨는 이미 그 기척을 감지하고 있었다. 왼쪽 목 부위에 가벼운 내공 떨림. 발을 3번 굴렀군. 그는 낮게 말했다. 무견장이 날아들며 허공에서 공기를 갈랐다. 뭐 극장 삼중 진공. 세 겹으로 겹친 진공장. 사람의 혈류와 호흡까지 마비시키는 희대의 절기. 하지만 사고는 순간 그의 등을 가격했다. 그리고 위영은 그의 발밑에 신형 기뢰를 터뜨렸다. 과직 무견장의 장은 중도에 깨졌고 세 사신이 일제히 그를 향해 손끝을 세웠다. 끝내자. 세 줄기의 파동이 교차하며 무견장의 몸을 뚫고 지나갔다. 조강 님께. 그가 토한 피는 이미 검붉게 바닥을 물들였다. 세 번째 신마단 제거. 장안 태수보안. 신마단의 잔존 셋 귀환하다. 마지막으로 살아 돌아온 자 셋. 하나는 중상을 입었고 하나는 의식을 잃었으며 오직 한 명만이 스스로 걷고 있었다. 조강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묻지 않았다. 그저 응시할 뿐이었다. 말하지 마라. 다 알겠다. 그는 이마를 짚었다. 불소림 즈포사신 곽부. 그 이름을 내뱉는 것만으로 입술이 씹혀 피가 났다. 허허, 성문아. 정말 살아있는 거지? 살아 돌아온 단어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동자 속엔 조강에게조차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들어있었다. 좋다. 그렇다면 조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이 오기 전에 장하는 나의 손에 피바다가 될 것이다. 벽에 걸린 홍등. 그의 그림자가 기묘하게 일렁였다. 그 안에 또 다른 그림자가 숨었다. 아직 조강은 모든 패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 밤 장하는 한편의 폭풍과도 같았다. 검은 회오리처럼 펼쳐지는 무공과 음영. 붉은 기류와 파란 파문이 도시를 찢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심장부, 검은 굴림자의 성은 이제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